알고라님 미국 이더리움 하락 범인은 바로 너? 네, 촬영 시각은 1월 26일 낮 12시 50분경입니다. 자, 이더리움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월달에 이렇게 떨어져서 주춤하다가요. 사실 그 ETF 승인 이후에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라고 하면서 쭉 올랐어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이더리움도 비실비실 되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격, 달러, USDT 대비한 가격만 놓고 보자면 2200달러 선? 그러니까 ETF, 다음은 이더리움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오기 전과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게 비트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거예요. 비트코인 대비 가격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1월 8일 정도에 거의 저점을 찍어서요. 비트 대비해서 0.0479, 0.05 비트 선이 깨졌다가 이제 다시 상승 쪽으로 반전했거든요. 이더리움 ETF다. 다음은 이라는 내러티브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한때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직후에는 0.06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이제 비율이 비트코인 대비한 가격이. 그러다가 승인 직후에는 뭐 주춤 하다가 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더리움 가격이 오히려 더 빠지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0.05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보다는 비트 대비한 가격이 올라온 수준이긴 하지만 이 약간 고점을 수주하는 0.06에서 0.05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던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더 이어진다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간 비트 대비 강세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 ETF 기대감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최종 기한을 보자면요. 5월 23일, 5월 24일, 5월 30일이고요. 요거는 약간 뭐 2월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이 승인 연기 결정이 반영된 다음 기일이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월 6일이나 뭐 3월 10일, 3월 5일에는 뭔가 또 연기 결정을 내릴 것 같고 어쨌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최종 기한 5월 23일 바네크 이더리움 ETF가 거의 이더리움 ETF 승인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5월까지는 뭔가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단 결정 연기할 수 있는 건 연기하면서 사람들의 예상에 모두 맞는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 연기 결정을 내리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디지털 에셋에서 가지고 온 기사인데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게 제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연기 결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SEC가 이더리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SEC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특징으로 지분 증명과 영향력이 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꼽으면서 이 특징이 이더리움을 취약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게 작업 증명 시스템과 달리 배당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성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지면서 이게 아무래도 탈중앙성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만한 게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과 영향력 소수 집중 등 생태계 특징으로 인해 사기나 시장 조작에 취약해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좀 싸하죠. 이 SEC 내부에서도 실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물론 헤스터 피어스 같은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뭔가 크립토에 대해서 우호적인 위원 같은 경우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연기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다음에 자기 X 계정이었나 아무튼 자기 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너무 슬프다. 우리가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SEC가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이제서야 승인을 해줬다라면서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자신들이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연기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보자면요. 절대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절대 반대 입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부 저항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이거에 대해서 내부의 일부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사람과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확히 SEC의 입장도 확실히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특히나 아까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렇게 훅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무슨 뉴스가 나왔었냐면 SEC 위원장이 현지 시간 브리핑을 했어요. 이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들 비트 ETF 다음은 이더리움 ETF 아니야? 라고 맞아 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상 해석은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성명을 발표하면서 약간 뉘앙스를 풍기긴 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만 승인한 거지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대해서 승인해 준 것도 아니면 보장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선을 딱 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비트코인 ETF만 해준 거지 그 이상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요. 약간 업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EC가 워낙 이제 강경하게 계속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뭔가 승인을 점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만약에 미국 SEC가 승인을 거부하면 결국은 뭔가 소송을 제기할 텐데 SEC가 그 소송 위험을 질까? 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 현물 ETF 나올 때 한 얘기예요. 이렇게 승인을 예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반대로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의 쪽집게처럼 맞췄던 작두를 탔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 70%로 보고 있다는 건 이 SEC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했던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바뀌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승인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뭐냐? 증권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트코인을 승인을 하면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ETF는 안 되는 거지 라고 했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50% 이하다.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 50% 이하다는 얘기는 안 해준다라는 얘기죠. 50%가 아니다. 이거 넘버 3에서 나왔죠. 얼마나 믿니? 49%냐 51%냐. 50% 이하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ETF 기대감이 쭉쭉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에 들어오던 매수세가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하락을 이끌었던 기존의 매도세가 그냥 바로 시장에 꽂히는 거예요.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ETF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얘를 이제 밀어 올려가지고 가격을 이제 밀어 올렸어. 근데 이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가격에 매도세가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 꺾였는데 매도세의 주범은 누구냐? 셀시우스입니다. 셀시우스. 이놈들 계속 옮기고 있어요. 셀시우스가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어서 이제 스테이킹 시켜놨다가 언스테이킹 한 다음에 자꾸 이체를 하고요. 이걸 자꾸 거래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18,000개를 코인베이스로 입금했고 셀시우스 추정주소가 8시간 동안 입금했고 보면 이게 24일 기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 아직 54만 개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이게 최근 8시간 동안 10.2억 달러 이더가 거래소에 입금됐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소에 입금됐으니까요. 이게 물량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에는 약간 부정적이겠죠. 이게 물량을 흡수할 만큼의 매수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걸 굳이 정신승리하자면요. 이 셀시우스 지갑으로 분류되는 그 지갑 안에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54만 개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62,500개 정도만 남았다는 거. 정신승리하자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라는 게 이제 정신승리하자면 그런 건데 일단은 요 10.2억 달러치 이더가 거래소에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금 물량으로 얼마가 소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소화가 다 돼야 되고 긍정적이다라는 거면 남은 건 62,500개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셀시우스 놈들. 그리고 FTX 알라메다도 문제래요. 얘네가 지금 디파이에 수백만 달러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대요. FTX가 아까 GBTC 매도의 주범이었잖아요. 이더리움도 들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게 팔아치울 이더가 있을 듯하기 때문에 얘네가 또 얼마를 팔아치울지 걱정이긴 합니다.
긍정적인 건 업그레이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덴쿤 업그레이드만 완성되면 이더리움 가자다라고 했는데 이더리움은 사실 약간 기술주 특성도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격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확정이 됐고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더 가격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 펀딩 비율 과열이 해소가 돼서 조정 후 그다음에 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더리움 옵션 트레이더를 보니까 전망과 달리 하락 심리가 우세하다라고 합니다. 지선이 2150달러인데 2150달러는 지지하고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나요? 한 22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나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과 같은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대감이 약해지고 셀시우스 매도세가 계속됐다라는 이 약재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덴쿤 업그레이드나 ETF가 승인됐으면 좋겠네요. 승인을 통해서 가격이 다시 강세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